그럼 중요한 건 챗GPT 자체도 중요하지만 얘가 상품화됐을 때 내가 그 상품을 얼마나 잘 써가지고 내 일에 활용할 것인가 이게 훨씬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교수님 이번에는 또 GPT 제너레이션이라는 책을 쓰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요즘 또 GPT 현상이 정말 전 세계를 지금 아우르고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은 그 GPT가요 이렇게 지금도 여전히 어떤 분들은 이러다가 끝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던 분들이 있었고 여기서 더 발전할 거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는데 교수님은 우선 그 두 입장에서 어디를 이렇게 좀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러다 끝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의 근거가 뭐냐를 살펴보면요. 네. 예전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네. 옛날에 뭐 알파고 때 AI 해가지고 당장 4차 산업혁명 어쩌고 할 것 같더니 그렇지 네. 않았잖아. 메타버스 그 난리를 쳐놓고서 조용했잖아. 네. NFT는 오히려 폭망했잖아. 네. 이러니까 기술이 뭐 나왔다고 이게 확 되는 건 아니잖니? 이게 설레발이다. 그런 어떤 경험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네. 제가 사실은 그런 부분을 다 했었잖아요. 메타버스 책도 쓰고 했었잖아요. 맞아요.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요. 메타버스 강연을 할 때는 근데 이건 똑같아요. 이런 기술이 사회를 이렇게 바꾸고 이런 비즈니스 기회가 있다. 이런 흐름인데 메타버스가 사회를 이렇게 바꿀 겁니다. 이런 비즈니스 기회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 우와 뭐 되게 신기한 세상이다 하면서 물어봐요. 교수님 그러면 그런 세상이 언제쯤부터 되나요? 네. 한 5년 정도 기다리시면 되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지금은 챗GPT, AI를 얘기하고 자 이렇게 바꿀 겁니다. 네. 하고 또 물어봐요. 교수님 그런 세상이 언제쯤부터 되죠? 아직 안 해보셨어요? 지금 돼요. now. 이미 와 있는 기술이고요. now in here. 게다가 얘가 심지어 상품으로 나왔어요. 네. 제가 어저께 그 혹시 코파일럿이라는 거 아시나요? 아니 잘 모르겠어요. 챗GPT를 오피스 365에 다는 거예요. 그러면 워드, 엑셀, PPT, 뭐 아웃룩 그런 거에 다는 겁니다. 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워드를 쓰다가 야, 나 웅달 책방 이번에 새롭게 뭐 코너 생각하는데 기획안 좀 짜줘. 얘가 기획안을 짜줘요. 그래요? 이거 어떠세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마음에 들잖아요. 네. 그러면 요거를 좀 발전시켜봐. 해서 쫙 10페이지짜리로 짭니다. 그래요? 얘가 워드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에서 그걸 해줘요. 그리고 요거 마음에 드니까 이거 다른 사람한테 좀 제안해야 되거든. PPT로 만들어줘. 단추만 누르면 PPT가 돼요. 그래요? 네. 야. 그리고 그걸 갖다가 야 그러면 이거 비용 계획도 세워야 되는데 엑셀에서 비용 계획 좀 세워봐. 그러면 엑셀에서 쫙 해서 장표가 나와서 비용 계획이 세워집니다. 야. 그리고 여기 우리 관계자들이 있으니까 이분들한테 이메일로 좀 알려주고 싶어. 그러면 이메일 써요? 그 사람들에 맞춰서 이 사람은 재무 담당이고 섭외 담당이면 그 사람에 맞춰가지고 이메일을 써줘서 그걸 보내줘요. 와. 이게 챗GPT가 오피스 365에 달린 거거든요. 이게 코파일럿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네. 그거를 작년이 이제 올해 5월, 6월 뭐 이럴 때쯤에 MS가 챗GPT를 이렇게 활용하겠다라고 해서 발표를 하거든요. 네. 제가 강연할 때 그걸 많이 보여드립니다. 어. 이렇게 된다. 신기하다. 보여드려요. 그래서 그 언제쯤 돼요? 라고 했을 때 지금 베타 테스트 중이고요. 지금 다 되는데 베타 테스트 중이고 현재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네. 어저께 제가 뭘 갔다 왔냐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저를 초청했어요. 약간 좀 공인받은 느낌이라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C레벨, 그러니까 CEO들 시네벨. 100에서 150명을 모셔놓고 코파일럿 설명회라는 거예요. 상품인 거예요, 이미. 대박. 저는 그 앞에 기조 강연 해가지고 AI가 이렇게 바꿉니다를 한 다음에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저한테 이제 강연 의뢰가 와서 MS에서 하니까 뭐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제 뒤에 과정을 보니까 코파일럿 사용기라든가 이런 거예요. MS에서 나온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일즈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미 쓰고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회사에서 내가 단추만 누르면 기획안이 생성되고요. 네. 그 뭐 정부 사업할 때 제안서 많이 쓰잖아요. 그것도 그렇게 해가지고 제안서 쓴 사람과 탁 눌러가지고 쫙 나오는 사람. 그렇죠. 한 10개 생성한 다음에 이게 괜찮네 라고 해도 하나하나 다 쓰는 사람보다는 100배 일을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럼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섞여서 일을 할 때 생산성이라는 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를 도입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건 천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챗GPT 자체 생성형 AI가 문제가 아니라 이 생성형 AI를 업무에 지금 도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쓰지 않으면 업무에서 배제되는 네.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게 전망이나 이런 거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이미 쓰이고 있거든요. 이미 현실이구나. 이걸 내가 모르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해주신 그 정도 수준이 진짜 초안만 잡혀도 엄청난 생산성을 올라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야, 그리고 데이터 같은 경우도 그렇죠. 네. 웅달책방님이 새로운 걸 해보고 싶은데 그러면 외국에 이런 비슷한 류의 채널들을 다 내가 가가지고 분석하고 이러기 힘들잖아요. 얘한테 이거 비슷한 거 10개 찾아서 분석해놔.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부터 얘가 하는 거죠. 네. 그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핵심은 이겁니다. 알려주고요. 네. 그럼 그 핵심을 보고 야 이거 좀 생성해봐 라고 했을 때 나는 정말 중간 과정에서 치크치크 누르기만 하면 이 매니지먼트라는 거거든요 진짜. 네. 그러면 이게 생성이 되는데 시간이 확 그 짧은 거예요. 음. 옛날에 비해서. 네. 와,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이 챗GPT나 뭐 인공지능이나 이런 게 발달하니까 그 예전에는 뭐 단순 노동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되게 하이 그 고소득 뭐 의사 같은 직업들 네네 그런 게 머리 쓰는 거 이런 거. 네.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아주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 또 확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의사가 10명이 필요했다. 2명만 있으면 돼요. 그 2명 꼭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의료 그 포럼에서 발표를 했었는데 현재도 이미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네. 가령 챗GPT 같은 게 이제 언어 모델이잖아요. 그러면 환자랑 얘기를 나눕니다. 네. 이게 다 기록이 돼요. 네. 그리고 얘가 진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그러니까 의사 진단을 가면 가가지고 의사가 뭐 얘기를 걸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를 안 보고 뭐 컴퓨터 보면서 막 이러고 있잖아요. 약간 기분 나쁜데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하는 얘기 들으면서 그 얘기를 적는 거거든요. 네. 문진입니다. 그 문진을 쭉 한번 해본 결과 이런 병 같은데 라고 의사가 이제 추론을 하는 건데요. 그거를 이걸 하지 않고 말로 하면 돼요. 네. 말로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얘가 어떤 병 같아 라고 진단을 하고요. 의사도 얘기를 들어보니 그 병 같은데 이게 일치하잖아요. 그럼 그걸 진단하면 되는 거고 다르다라고 했을 땐 좀 더 딥스하게 그러면 검사를 좀 더 해보시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진단 보조 시스템이에요. 이게 현재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영상을 보면서 영상에서 야 이게 암 같다라는 거 찾는 것도 지금 되고 있고요. 그러면 의사는 말하자면 점점 도구를 얼마나 잘 쓰냐의 문제가 돼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진단에 책임을 질 사람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하면은 그 10명 진단할 때 그러니까 10명이 필요한 거를 2명이서도 그 시간에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은 돈을 훨씬 더 많이 벌겠죠.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의사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거 끝까지 책임을 지는 그 최종적인 의사는 분명히 있어요. 이 사람은 엄청난 돈을 벌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좀 도태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비단 의사뿐만 아니라 모든 직종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챗GPT 무조건 배워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거 챗GPT를 잘 활용하는 뭐 능력을 기르는 법 이런 게 있어요? 저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프롬프트에서 내가 질문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 책에서도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게 무려 1년 전 나온 책인데도 제가 너무 놀란 게 어떻게 이렇게 전망을 잘했지? 이대로 가는데요. 연결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챗GPT를 오피스 365에 달아버렸잖아요. 그럼 내가 챗GPT를 가지고서 구체적으로 기획안을 어떻게 해야 돼 프롬프트를 안 짜고요. 워드랑 같이 붙여버린 거예요. 그럼 얘가 그런 걸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의사다. 그러면 챗GPT를 직접 다루는 게 아니라 우리가 챗GPT라고 말을 해서 사람들이 챗GPT 생각하는데 사실은 LLM 모델을 얘기하는 겁니다. 라지 랭귀지 모델. 그러니까 이 모델이 사람처럼 생각하고 정리하고 분석하는 걸 해주는 거고요. 그게 하나의 인터페이스가 챗GPT거든요. 근데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이랑 다른 프로그램을 같이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그림을 그릴 때 내가 챗GPT한테 이런 그림을 그려줘 라고 하면 사실 그림 그리는 달리라는 애고요. 챗GPT가 아니에요. 근데 얘가 내 말을 얘한테 전달을 해줘요. 얘가 알아듣는 말로. 얘는 라지 랭귀지 모델이기 때문에 내 말을 알아듣습니다. 이 사람이 원하는 건 이거구나 알았어요. 근데 얘는 모르거든요. 얘한테 얘가 알아듣는 말 전달해줘요. 그리고 그림이 나와요. 근데 나는 얘를 쓴 게 아니라 챗GPT한테 얘기했는데 그림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원하는 그림이. 이게 연결인데요. 이 연결을 엑셀을 할 수도 있고 PPT를 할 수도 있고 모든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의사면 의사, 뭐 디자이너면 디자인하는 프로그램 이렇게 해버리면요. 사실은 내가 챗GPT를 잘 다루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프로덕트 상품 형태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네. 기업에서. 예를 들어 너 마케터야? 그러면 뭐 SNS나 이렇게 마케팅 문구 만드는 거 힘들지? 그러면 마케팅에 대한 걸 학습한 애를 내가 너한테 제공할게. 한 달에 $30 만내. 이런 식으로요. 그럼 마케터는 나 주제 이거 이 몇 가지만 채우면 알아가지고 그 프롬프트가 돼가지고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프로덕트 형태로 지금 현재 제시가 되고 있고요. 기업들이 그걸로 돈을 벌려고 그래요. 그럼 중요한 건 챗GPT 자체도 중요하지만 얘가 상품화됐을 때 내가 그 상품을 얼마나 잘 써가지고 내 일에 활용할 것인가. 이게 훨씬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 상품들이 나왔을 때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빨리 받아들이는 게 훨씬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뭐 약간 좀 추상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진짜 무슨 인문학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인간에 대한 통찰, 네. 뭐 심리 이런 거를 좀 공부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제 유리한 면이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 챗GPT를 유니티나 언리얼이랑 연결시키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유니티와 언리얼은 게임을 만들어주는 엔진이잖아요. 이랑 연결시키면 말로 게임을 만들 수 있어요. 네. 프로그래밍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언제쯤 될 것 같으세요? 혹시 지금 되나요? 지금 되고 있어요. 지금 돼요. 네, 베타 테스트 하고 있고 야하라는 핀란드의 게임사는요 얼마 전에 게임쇼를 했었는데 챗GPT랑 게임 엔진을 그 결합한 걸 출품을 했거든요. 뒤에 나무 좀 심어봐. 나무가 심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프로그래머는 뭐냐 하면 사람이 이런 니즈가 있어요. 이런 게임이 필요해 라고 했을 때 기계한테 이 엔진들한테 야 이런 게임을 만들어라고 사람 말로 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번역을 해주는 애들인 거예요. 네. 프로그래머는 이런 게 필요하단다. 얘가 알아들을 만한 C++이나 이런 걸로 번역을 해주는 애들입니다. 근데 번역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연결이 둘이 돼버리니까. 그러면 내가 사람 말을 하면 게임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강연할 때 부모님들이 우리 아들이 게임 개발자 꿈꾸고 있는데 직업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생각하시는데 저는 게임 개발자는 직업이 없어지지 않는다. 다만 성격이 바뀐다는 거죠. 이과가 아니라 문과로. 그러니까 게임을 개발할 때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코드 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인문학적인 지식이 좀 있고 소설 나부랭이 많이 보고 만화 좀 많이 알고 네. 이런 친구가 게임의 세계관을 재밌게 짤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세계관.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의 말로 하면 이것들을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고 엑셀을 동작시키고 PPT를 만드는 게 지금의 챗GPT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문과를 살릴 기술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성함이다가 끝났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잘 표현해서 전달을 하면은 실제적인 일은 얘들이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여서 말씀하신 뭐 인문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그 가치가 있죠 앞으로. 그러면은 뭐 똑같네요. 지금도 막 그 어렸을 때부터 책 네. 많이 읽기라고 하고 네. 뭐 역사도 많이 읽고 뭐 교양도 많이 읽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거 똑같이 시키면 되겠네요. 그럼요. 예를 들어 뭐 부동산을 분석한다라고 네. 했을 때 내가 많이 알면 알수록 얘한테 시킬 게 되게 분명하고 네. 정확하게 나와요. 뭐 강남의 부동산이 앞으로 뜰 것 같아? 뭐 지금은 물론 그런 분석을 하라고 하면 이제 되게 조심스러우니까 안 하는데요. 뭐 앞으로 그런 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시키는 것보다 지금 일본의 어느 지역과 호주의 어느 지역이 강남이랑 좀 비슷해 보이는데 그 걔네들의 과거 20년 그 모습과 지금이랑 비교해 가지고 나한테 제시를 좀 해줘. 이야. 내가 많이 알수록 얘를 확실히 쓸모 있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을 많이 아는 사람이 도구를 쓰는 거니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약간 그런 느낌인가요? 그 인도에 보면 카스트 제도 보면은 네. 브라만들은 진짜 이 노동 하나도 안 하고 맨날 철학 같은 거 책 읽고 사유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말만 한다고 네. 그러잖아요. 그런 게 필요한 거네요. 어떻게 보면 다 구현을 해주니까 형식의 상품이나 서비스로.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또 강연할 때 많은 분들이 꿈과 희망을 드리는 게 약간 은퇴 기로에 놓이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40대, 50대 이런 분들이 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기술이에요. 이런 분들이 왜 일을 할 때 좀 경쟁이 뒤처지느냐? PPT를 못 만드는 거예요. 이분들이 만들면 구려. 그리고 느려요. 근데 실무적인 거, 데이터를 모은다든가 실무적인 걸 얘들이 다 해줍니다. 그렇죠. 그럼 실제로 우리가 뭐 부장님이 하는 일이 뭐냐? PPT 만들고 데이터 모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갖고 왔을 때 뭐 경험의 그렇죠. 경험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좀 고치고 우리 회장님 이런 거 싫어해. 이런 거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부하 직원이 없어도 야. 얘들이 그런 걸 해준다라고 한다면 PPT 나와도 난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그 아이디어를 얘가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좀 은퇴하고 다른 일을 해도 되게 오래 나의 일을 좀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네요. 진짜 이 AI 챗 GPT가 정말 어떻게 보면 빨리 오기만 더 빨리 오면 진짜 문과 배경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또 진짜 큰 혜택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그게 몇 년이냐라고 했을 때요. 정말 저도 조심스러운 게 1년이 안 돼서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난 거거든요. 네. 챗GPT가 공개된 게 2022년 11월 30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3.5가 공개되고 그 전에 있긴 했었지만 대중들이 알게 된 게 그때거든요. 네. 1년 안에 코파일럿까지 나와서 이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 앞으로 6개월, 1년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거는 정말 예측 불가입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네. GPT 제너레이션 책 처음 나왔을 때 여기 네. 웅달 책방님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또 주식을 물어보시는데 사실 저는 주식에 그렇게 큰 관심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뭘 하지? 그러면 뭐 엔비디아 왜냐하면 칩을 만드는 네. 곳이니까 엔비디아 얘기를 했단 엄청 말이에요. 올랐죠. 그때 샀으면 3배에서 4배예요. 네. 그때 내가 안 산 걸 너무 후회하고 있어. 말만 하고 안 샀어요. 근데 여전히 엔비디아는 핫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오픈 AI, 그러니까 MS가 치고 나가는 걸 그대로 두고 보지만은 않거든요. 그렇죠. 아마존도 AWS에서도 얼마 전에 그 공개를 했고요. 우리도 이렇게 가겠다. 네. 투자를 엄청 하겠다. 구글도 당연히 하고 있고 그 모든 것의 혜택은 엔비디아가 봐요 지금. 아마존도 엔비디아랑 협업해가지고요. 아마존 발표 때 젠슨 왕이 나와가지고 같이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진짜 앞으로도 좀 하드웨어 쪽으로는 확 갈 수 있고요. 그리고 MS는 이번에 또 오픈 AI의 그 샘 알트만이 쫓겨났다 다시 들어온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때 든든한 뒷배가 됐거든요. 이거는 완전히 심정적인 빚을 엄청 진 겁니다. 또 하나는 원래 얘네들이 너무 기술이 좋아요. 그래서 일단 투자도 하고 했는데 근데 애들이 말을 듣질 않아. 상업적으로 빨리 가면 좋겠는데 여기서 우리는 상업적인 것만 아닙니다. 전 인류 위해서 공익을 위해 봉사해야 됩니다. 이런 애들이 있기 때문에 못했단 말이죠. 샘 알트만만 말이 통해야 좀 얘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사태로 거기서 방지턱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 다 빠졌어요. 그러면 지금 MS가 야 우리 이런 거 상품으로 만들고 갑시다 라고 했을 때 좋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MS가 지금보다 빠르게 지금도 코파일럿도 엄청 빠르게 나왔지만 네. 훨씬 더 빠르게 상업화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MS도 괜찮고요. 뭐 구글이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잘한 기업들 있죠. 하면 안 돼요. 네. 이번에 챗GPT 그 오픈 AI가 발표를 하나 했었거든요. 우린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그것 때문에 스타트업 1만 개가 날라갔어요. 왜냐면 GPT스라고 해서 예를 들어 투자봇을 개인이 만들 수 있습니다. 웅달 책방님이 그동안 여러 가지 걸 많이 들었잖아요. 그걸 다 데이터해가지고 웅달 봇을 만들었어요.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이 내가 웅달봇을 이용할 수 있게 그거를 거래 장터를 만든 거예요. 그래요? 네. 대박이네. 그러면 이 사람이 그걸 이용할 때마다 돈을 받거든요. 야, 애플의 대박이네. 앱스토어처럼 네. 그걸 만들었어요. 야, 게다가 30분이면 만들 수 있어요. 진짜요? 네. 내가 데이터를 넣는 시간인 거예요, 그냥. 네. 이게 진짜 엄청난 기술인데 예를 들어 수학 스타 강사가 수학에 그 데이터를 넣고요. 자기가 가르치는 데이터를 넣고 이렇게 해버리면요. 나는 내 개인 강사로 스타 강사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강을 봐도 비슷한 거 아니냐? 아니죠. 인강은 정해진 얘기만 하잖아요. 그리고 다 보편적 수준을 가르치잖아요. 이 봇은 내 수준을 알아요. 모르겠으니까 초등학생 수준을 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대박이네. 예를 들어 워렌 버핏한테 조언을 받고 싶다. 워렌 버핏 봇을 쓰는 거죠. 근데 사실 나는 웅달 책방 이런 거 보는 것도 이 전망이나 이런 것들 좀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사실 내 주식은 이거잖아요. 이것만 알면 되거든요. 그럼 딱 얘기하는 거야. 나 이거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그거는 이렇게 합니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네. 개인화된 이런 것들을 봇을 만들어서 거래를 할 수 있게 만드니까 사실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이 그런 걸 개발하고 있었어요. 네. 뭐 영어회화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투자 컨설팅 하는 거, 교육하는 거. 근데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 스타트업이 확 한 번에 날아간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자잘한 거 하면 안 되고요. 큰 기업, 빅테크. 네, 당분간은 또 큰 금액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또 경기 침체 온다고 네. 하는데. LLM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구글, 아마존,
그리고 메타, 그리고 사실 MS 이런 식으로 좀 큰 기업들에 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저도 이번에 보니까 그 오픈 AI랑 MS랑 그 사이에서 샘 올트만이 왔다 갔다 하면서요. 네. 한편으로는 이제 비영리에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영리적인 성격을 갖고 있냐 해서 비판하는 사람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것도 뭐 일면 타당한 게 있는데 확실히 이번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딱 나서면서 샘 올트만을 확 안았잖아요. 네. 그걸 보면서 아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영리가 붙으면은 이게 속도가 확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비영리가 가는 네. 것보다는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확실히 이거는 간다. 가죠. 엄청 빠르게 갈 거다. 그리고 샘 알트만이 다시 복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요. 그 안에 오픈 AI가 770명 직원이었어요. 다 간다 그랬잖아요. 700명이 얘 따라 나간다라는 얘기는 네. 비영리를 주장한 사람이 70명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리적으로 해야 하는 데는 700명이라는 얘기고 네. 그게 사실 대중들의 비도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야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목소리가 커서 굉장히 그래 보이지 사실은 700명 대 70명 정도의 수준으로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발전을 기대하는 것들이 이번에 증명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비즈니스적으로 확 가게 됩니다. 이런 얘기는 근데 이제 확인이 안 된 얘기라서 맞아요. 근데 사실 이런 거 얘기하면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샘 알트만과 그 안에서 갈등이 있었던 진짜 원인이 뭐냐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게 이거는 썰입니다. 네. 그래서 확실한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진짜로 그 갈등이 된 가장 큰 원인은 AGI의 가능성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G가 제너럴이거든요. 네.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예요. 범용 인공지능. 그러니까 챗GPT는요 되게 전능해 보여도요 사실은 언어에 특화된 인공지능이에요. 언어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 범용 인공지능은 사람처럼 생각을 하는 애예요. 그래서 학습하고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가 나오면 와 얘가 금방 학습하니까 툭툭툭 해야지 인간을 뛰어넘을 것이다. 그래서 가장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AGI인데 사실 사람의 두뇌를 비슷하게 카피해서 그걸 이제 AGI로 만든다라는 것들은 레이 커즈와일이 특이점이 온다 해서 이미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게 2045년쯤이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네. 그 가능성을 처음 본 거예요. 사람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 아예 몰랐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비슷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하면 AGI가 구현될 것 같다라는 보고서가 나왔대요. 네. 그 오픈 AI 안에서. 와. 근데 그거를 샘 알트만이 그럼 이거를 개발을 해야겠다는 의지를 보여가지고요. 이거 위험하다. 이대로 놓으면 진짜 터미네이터처럼 기계에서 지배받을 날이 금방 올 수도 있다. 생각한 그 내부 직원이 그거를 자르는 과정에서 이번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AGI 가능성이 나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거를 범용화, 상용화해 버리면 이게 순식간이거든요. 이거. 터미네이터.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기 테슬라도 그 일론 머스크도 엄청 샘 올트만하고 갈라지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야, 진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진짜 흥미진진하네요, 진짜. 근데 일론 머스크도 X 만들어가지고요 맞아요. 하잖아요. 네. X닷컴 만들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LLM이 아니라 그 이미지 모델, 이미지를 조합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를 만들었어요. 네. 테슬라가 그거잖아요. 비전만 가지고서 지금 어떤 상황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챗봇이나 이런 거는 언어를 가지고 상황 판단하고 정보를 모으는 거라면 이미지를 가지고 하는 걸 모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게 더 대단한 기술이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훨씬 더 응용할 수가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조금 요약을 해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네. 이 방향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아니 이미 하고 있다니까요. 하고 그게 이게 더 강화되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 대세다. 금류가 뭐 이미 가고 있어서 금류. 예, 이거 빨리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금류가 있는데 허둥지둥 들어갔다가 그대로 쓸려가지고 다른 데 갈 수도 있거든요. 어차피 늦었잖아요. 그러면 그 금류 중에서도 어느 흐름이 나한테 오는 흐름을 찾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게 결합돼서 뭐 새로운 게 나왔는데 마침 나의 전문 분야라든가 내가 관심 있는 분야다 라고 했을 땐 내가 뛰어들 여지가 생기거든요. 네. 무조건 하고 보자 라기보다는 대신 이제 흐름을 잘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건 내가 좀 해도 괜찮겠어 라는 게 눈에 보이면 그럴 때는 과감하게 또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교수님 이렇게
되게 어떻게 보면 시점마다 좋은 책들을 써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1부에서 이제는 잘파 세대다. 그리고 두 번째는 GPT 제너레이션. 어떻게 보면은 네. 다른 분야를 다루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또 맥락이 비슷한 것 같고 그렇죠. 통하는 것 같아요. 네. 또 잘파 세대를 이해하려면 또 GPT도 또 이해하면은 이게 금상첨화일 것 같고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기술, 인문, 비즈니스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다루는 책이요. 기술이 나와서 기술이 사회를 바꿔요. 그게 인문이죠. 네. 그 인문이 사회를 바꾸니까 거기서 비즈니스 기회가 생겨요. 아, 그 쫙 그냥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아, 기술 베이스로 시작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 오늘도 너무 유익한 인사이트 감사드리고 끝으로 네. 이 GPT 제너레이션 좋은 책 써주셔서 감사드리고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말씀드렸지만 이 GPT 제너레이션이 이 제너레이션 여러분이 시대인 거예요. 네. 많은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무 그 가속화돼서 살기 어려워요라는 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분은요 이런 세대를 살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 이 변화를 내가 온몸으로 겪는 세대. 네. 이런 시대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좀 나이 드신 분은 컴퓨터부터 PC가 보급이 되고요. 인터넷 보급되고 모바일 보급되고 AI가 보급되는 이걸 다 지금 겪은 거거든요. 네. 이런 엄청난 인류 전환의 시대에 살아서 너무 감사하다. 네. 그 AI를 불, 바퀴, AI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인류를 바꾼 세 가지 해가지고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행운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즐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변화에는 항상 기회가 있고 내가 뭔가 성장할 수 있고 뭔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여지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놓치지 마시고 많이 보시고요. 그리고 좀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좀 즐기셔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GPT 제너레이션을 읽고 즐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오늘도 훌륭한 인사이트 감사드리며 오늘 이렇게 해서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